네,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예고된 측면도 있었지만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국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질문지를 초안을 네. 작가님으로부터 어제 받았는데 네. 작가님은 이미 거부권을 행사할 것처럼 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처럼 질문지를 처음에 쓰셨더라고요. 우리 작가님이 아주 정확히 예상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야권에 바로 전날에 어제 촉구하기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말라 이런 촉구도 있었는데도 강행을 했는데요. 예상하셨죠? 네, 무척 투명하신 분이시잖아요. 네. 네, 본인과 가족의 사적 이해관계에 얽힌 건이 지금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최해병 특검은 수사 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정황과 물증이 너무 많이 드러나 있고요. 네. 김건희 여사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건도 거부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 법안도 거부하셨죠. 이것도 실제로 부산저축은행 건으로 수사 대상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건이거든요. 예.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 건도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대통령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 4개를 오늘까지 해서 예. 전체 10개 중에 4개를 다 거부하셨어요. 그러니까 일관된 방향이 있는 겁니다. 나와 나의 부인과 나의 가족을 건드리는 건 용납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오늘도 이거 거부권 행사하겠구나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 거부권이 유독 문제가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유독 문제가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다른 네. 것도 더 문제지만 그 최해병 특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그 사적 이해관계를 예. 보호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거부권이라고 하는 헌법적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예.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는 게 있고요. 이번이 10번째잖아요. 예. 대한민국 헌정 사상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가장 많이 거부권을 행사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12년간 집권하면서 45번 거부권을 행사하셨어요. 1년에 3.75건씩 행사한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 만에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하셨어요. 연간 5회씩 행사하신 거예요. 예. 지금 대한민국 국가 수립 그리고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혼란기에 빠져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행사했던 거부권의 연간 행사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앞으로 남은 3년이 계속 그 자리에 계신다면 도대체 몇 차례나 거부권을 더 행사하실 것인지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보다 더 잦은 거부권 행사 그 말로가 어떨지는 대통령께서 이승만 대통령의 말로를 한번 상기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어떤 이 거부권 제2요구권을 쓴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이 나왔습니다. 네. 정진석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이자 기능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특검은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역사적 사실관계에 맞지 않죠. 지금 수많은 특검이 있었습니다. 소위 그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특검, 드루킹 특검이라든지 이런 경우 여야가 합의를 했지만 그거는 여당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야당의 요구를 당시 야당의 요구, 즉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의 요구를 여당이 다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루어졌던 거고 그냥 이렇게 특검이 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진짜 폭탄주 말아 마시듯 이렇게 계속해서 입법부가 만든 법안을 말아 마신 적은 없죠. 그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말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렇게 쓰는 것은 첫 번째 공부를 제대로 안 하셨거나 두 번째 알면서도 거짓말하시는 거죠. 계속 그 전신 정당에도 속했던 분이시기도 하니까요. 네. 네. 그리고 이와 함께 이 특검 추천권을 야당만 갖는 것에 대한 것도 좀 문제를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사적 사실에 맞지 않죠. 그 드루킹 특검을 비롯해서 그 많은 특검들이 특히 여당이나 대통령 친인척이나 대통령의 아들이건 이런 분들 특검을 할 때 야당이 추천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사적 사실에 맞지 않는 얘기를
이렇게 대통령 비서실장이란 분이 국민들을 향해서 예. 이렇게 아무 말을 해도 되나요? 제가 그러면은 이어서 한 가지 또 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지금 수사 중이다. 네. 검찰은 지금 믿지 못한다고 쳐도 네. 야당이 주도해서 만든 공수처이기 때문에 네. 그럼 공수처도 못 믿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믿을 수 있게 네. 해놓고 믿으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지금 공수처장 네.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가 청문회를 거치긴 했습니다마는 수개월 이상 공수처장 공석이었죠. 자리가 예. 비어 있었고요. 네. 공수처 차장 권한 대행을 해야 될 차장도 비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또는 공수처 인력 배치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공수처 건물 저 사무실에 한번 가봤거든요. 예. 이게 전혀 수사의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건물도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정부는 공수처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 오지 않았습니까? 이래놓고 왜 못 믿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고요. 예.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뒤집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공수처 특검보다 공수처 인원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그냥 액면으로 놓고 보면 더 많은 것 같죠. 근데 이것도 사정 뻔히 아는 분들이 그렇게 사실과 다른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공수처는 상설 기구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최혜병 사건 수사는 4명 정도가 검사 4명 정도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인력을 가지고는 지금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는다면요. 예. 대통령실 문 앞에서 공수처 수사가 멈춰 있습니다. 이거는 뭐 대통령실 비서관과 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를 했는지 예, 그 그렇죠. 부분을 좀 밝혀야 되고 예, 그런 부분 밝혀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경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네. 전해지고 있잖아요. 네. 수석 보좌관 회의는 전부 다 회의록을 남기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공수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느냐? 회의록을 달라고 하고 주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수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조치들을 공수처가 지금 대통령실 앞에서 머뭇머뭇 아니 예. 대통령실 앞에서 답작 엎드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자라고 하는 말은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독소 조항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네. 뭐 대국민 보고라는 명분으로 실시간 언론 브리핑을 하도록 했다. 이는 피의 사실 공표나 다름없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다름없다는 겁니까? 피의사실 공표라는 겁니까? 피의 사실 공표를 허용하는 잘못된 효과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네. 지적을 했거든요. 피의사실 이 건은 모든 특검에서 그 문제가 네. 되는 겁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와 네. 그다음에 피의사실 공표의 그 가운데서 균형을 잡아야 되거든요. 저도 피의사실 공표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이 그 수사에 대한 브리핑이라고 하는 것이 피의사실 공표에 이를 것이냐 이르지 않을 것이냐는 네. 그것은 특검을 운영하는 특검이 만들어진 다음에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이지 그걸 빌미로 삼아서 특검을 하지 않을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예,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그래서 이제 이 뭐 공수처의 수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더 투명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네.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로 당연한 말씀이고요. 오히려 저는 이성균 방지법 즉 함부로 피의 사실이 네네. 공표되고 발표되는 거 이거를 막기 위한 이성균 방지법에 저는 정부 여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지금까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의 사실 공표죄가 예. 대한민국 형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유지가 돼 있습니다. 피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사람은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들이죠. 예. 지금까지 검사 중에서 피의 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은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죄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심지어는 피의사실 공표죄를 없애자고 합니다. 사문화된 법이다. 이게 없애야 될 법인가요? 검사들만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수없이 저질렀으면서도 처벌받지 못해온 기존의 관행에 대해서 기존의 태도에 대해서 검찰 출신 대통령이 먼저 사과하고 그 관행 없애겠다라고 얘기하신다면 다시 얘기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요 방송을 아마 뭐 듣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관련돼서 또 답변 뭐 기자들의 질문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제2요구권을 행사를 했으니 이제 재표결 전망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재석의원 과반수 출석해야 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자세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뭐 15표, 17표 정도의 네,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이탈표 있을까요? 어떻게 저는 보세요? 별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망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모르죠.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오늘 훨씬 더 이제 국민들 마음에 불을 그냥 확 휘발유를 끼얹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당의 그 낙선하신 분이거나 아예 공천에서 탈락하신 분들 55명이다. 뭐 55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이 다음에 뭘 할까를 고민을 하실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뭘까요? 지금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수백 명이 지금 자리가 공석입니다. 왜 그렇게 비워두고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고 있었을까? 그 부분까지 연결이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것, 국민들의 목소리를 내가 이미 낙선했기 때문에 그 목소리대로 투표하는 것보다는 남은 3년 동안 3년의 임기 동안 대통령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을 먼저 고려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저는 더 크다. 그러면은 이제 재표결을 해도 이게 통과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통과가 되는 것이 국민들의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도 국민의힘 안에서도 뭐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또 김웅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분들의 뜻이 국민의힘에 잘 전달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해왔던 행태를 봤을 때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뭐 조국 혁신당 차원에서는 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22대 국회가 열리면 뭐 다시 추진하겠다. 재발의해야죠. 당연히 재발의할 겁니다. 당연히 재발의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오늘 그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가 뭐 위헌성이 있다. 뭐 이에서 토론회를 좀 열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선 뭐 거기서 이제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주 발제를 해주셨고요. 그 해병대 출신이고 검사 출신인 김규현 변호사, 그다음에 민변의 하주희 변호사, 뭐 이런 분들이 토론을 해주셨는데 일치하는 것은 뭐냐면 뭐 논거가 각각 다르지만 일치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인 거부권을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 뭐 가족이나 뭐 당사자가 연관이 돼 있을 경우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그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한계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대체로 내재적 한계가 있다. 근데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그래서 거부권을 항상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냐. 아니다. 거부권 사용할 수 있는데 적어도 오늘 토론회에서 모두가 공감했던 부분은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만큼은 이것은 위헌의 소지가 너무 크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지금 2번 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기에서 헌법 또는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 탄핵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대한 위반에 가깝다.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 즉 최해병 사건을 수사하는데 외압을 행사했다. 이것 자체도 중대한 법률 위반이고요. 거부권을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사용을 했다라는 것 자체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토론에서 모든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입을 모아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냥 뭐 정리하면 뭐 단순히 여야가 어떤 뭐 정책적인 차이로 어떤 이견을 보인 법안이 아니라 어떤 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뭐 위헌성이 있다라는 뭐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3국조 3특검 뭐 이런 게 좀 뉴스에 보이더라고요. 요거는 조국 혁신당에서 띄운 건데 어떤 사안들입니까? 우선 라인 국조 해야 된다. 라인이요? 라인 그 국조가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번에 보면 이게 사실은 조국 혁신당의 이혜민 당선자가 구글 출신이라서 그것을 그 사안을 발굴을 해냈습니다. 발견을 해서 이 사안을 지금 여론화 시킨 건데요. 라인 국조 국민들의 재산권을 이런 식으로 넘겨서는 안 되죠. 그리고 정부의 태도도 너무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제 행사 관련된 국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국제 뭐 잼버리 잼버리하고 부산 엑스포.
부산 엑스포. 119대 29. 이거 원인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119대 29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또 다시 부산 엑스포 또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원인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알아야 재추진을 하더라도 네.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인도 모르면서 재추진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고요. 마지막 국조로는 언론장악 국조입니다. 언론장악. 예. 예. 그 언론장악 국조는 두 가지일 텐데요. 예. 두 가지 크게 보면 하나는 KBS 이 왜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진 거냐. 박민의 방송 KBS라고 흔히 얘기하는 방송 장악, KBS 장악, 그다음에 YTN 매각, 네. 그다음에 EBS에 대한 압수수색을 비롯한 방송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장악 시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크게 보면 방틀막, 방송사 입틀막, 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소위 여당을 비판하거나 네.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거나 대통령을 비판했을 때 과도한 방송 심의와 법정 제재를 통해서 방틀막을 하려고 한 건데 도대체 이게 정당한 일이었는지 국정조사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평화방송에서도 관계자 징계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받았던 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예, 그 코너를 제가 담당했던 코너라서 예. 알고는 있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그걸 예. 해야 되고요. 예. 특검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 지금 뭐 워낙 많잖아요. 종합특검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특검, 최혜병 특검 다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방금도 저는 삼국조 3특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짧게 여쭤봤는데 네. 되게 답변이 길었단 말이죠. 네네네. 오히려 이게 내용이 너무 많으면은 좀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은 삼국조 3특검을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린 거고 네. 국조나 특검이 발의가 되려면 실제 민주당 내지는 다른 야당 국민의힘을 포함을 해서 예. 국회 내에서의 일정한 그 정족수를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제안을 한 거고 이 제안에 또 다른 제안이 있을 수도 있고요. 국회 논의를 통해서 집중점을 찾아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좀 보면은 조국 혁신당이 되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좀 그런 평가들도 좀 함께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와 동시에 오히려 뭐 조국 혁신당이 더 민첩하다. 민주당보다 더 민첩하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떤 뭐 지금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둘러싼 어떤 내홍도 조금 당원들 사이에서 어떤 불만도 터져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국 혁신당으로 향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과의 관계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과의 관계는 저희들의 장점은 선명하게 빠르게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객진은 유효하다. 선거 때 말씀드렸던 저희들은 하객진의 망치선 역할을 하는 것이고 본진이 움직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중도층까지 또 포괄해야 되는 고민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역풍 우려 많이 하시기도 하고 그것도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역풍을 순풍으로 만드는 것은 저희들의 몫이고 순풍이 불기 시작했을 때라도 돛을 높이 올리고 적진을 에워쌀 수 있도록 본진이 움직여주시면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혁신당은 갈 길이 명확하니 갈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지금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국 혁신당 신장식 원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